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온라인 기술 이전 설명회에서 딥러닝 기반 비디오 처리 기술을 소개 맡은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김문철 교수입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 내용은 자연 영상을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변환하는 그 딥러닝 기술, 그리고 업스케일링, 작은 해상도의 영상을 그 큰 해상도의 영상으로 이렇게 키우는 그런 하드웨어 기반의 그 딥러닝 기술,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술을 이용한 그 업스케일링 기술, 마지막으로 4K나 8K와 같은 그런 큰 대용량의 영상을 저대역폭을 사용해서 전송할 수 있는 4K, 8K 영상 압축 딥러닝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자연 영상을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변환하는 딥러닝 기술입니다. 최근에 그 딥러닝 기술이 굉장히 놀라운 능력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연 영상을 예를 들면 반 고흐가 그린 페인팅이라든지 아니면 뭐 고갱이라든지 이런 여러 화가들이 그린 어떤 그 작품으로 자연 영상을 변환하는 것을 딥러닝 기술을 이용했을 때에 이제 굉장히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많은 그 국제 학술 대회에서 그 적대적 생성 신경망, 즉 그 GAN이라는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이라는 그런 그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이러한 것들을 많이 이제 기술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자연 영상을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변환하는 데에도 아주 좋은 그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제를 보시면은 제일 왼쪽에 입력 영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이런 그 사이클 겐이라는 기술하고 그리고 카툰 겐이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카메라로 찍은 이런 자연 영상을 이런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이렇게 변환해주는 딥러닝 기술들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가리 네트워크라는 이런 또한 그 변환 기술을 이용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영상을 보시면은 이런 자연 영상들이 자연스럽게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이렇게 변환이 됐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보면은 그 애니메이션 작가 아토라는 작가가 그린 그 애니메이션 영상인데요. 제일 오른쪽에 이 두 개의 영상하고 이 중간에 있는 이 네 개의 딥러닝 네트워크가 변환한 이런 애니메이션 출력물하고는 상당히 좀 거리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존에 이제 그런 그 GAN을 이용한 딥러닝 기술이 그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변환하는 데 있어서 적용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화가들이 그린 어떤 그 그림으로 이렇게 변환하는 것은 아주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데 비해서 이 애니메이션 영상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하늘이라든지 애니메이션에서 나무, 풀, 바다, 얼굴 뭐 이런 어떤 애니메이션에서의 기타 이런 그 객체 영상들은 그 각각의 그 객체의 그런 어떤 스타일이나 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늘은 주로 이제 푸르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나무들은 보면은 나뭇잎이 이런 애니메이션 어떤 특유의 이런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바다라든지 그리고 이런 어떤 잔디, 이런 풀 이런 것들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애니메이션에서 많이 등장하는 이런 사람의 어떤 그런 이런 캐릭터들의 그 눈, 일반적으로 사람 눈보다는 크게 그리죠. 그리고 코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점으로 찍는다든지 작게 그립니다. 사람의 코에 비해 가지고요. 그리고 입도 마찬가지로 작게 그리고요. 그리고 턱선 같은 것들이 아주 이렇게 굵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각각의 어떤 객체마다 다른 스타일을, 고유의 스타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그 적대적 생성 신경망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보통 그 화가의 그림으로 우리가 변환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이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잘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제 연구실에서 연구를 진행한 것은요. 그래서 그 애니메이션 영상에서 우리가 주로 보면 하늘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무의 그 나뭇잎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풀, 바다, 사람, 얼굴, 사람 얼굴도 이제 눈, 그 다음에 입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누어서 객체별로 이렇게 그 적대적 생성 신경망을 이용해 가지고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을 시키고 이걸 다시 결합을 합니다. 오른쪽처럼. 그래서 입력의 왼쪽에 있는 입력 영상은 그 우리가 그 자연 영상 우리가 사진기로 찍은 영상이고요.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은 객체별로 변환이 된 애니메이션 영상을 다시 이렇게 합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런 그 정답 영상, 그라운드 트루스 영상인데 실제로는 그라운드 트루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 슈도 그라운드 트루스 영상으로 우리가 이제 해서 데이터를 많이 이제 생성을 합니다. 이렇게 생성해서 이러한 영상을 이제 왼쪽에 자연 영상, 사진기로 찍은 일반 디지털 영상이고 그리고 애니메 겐이라는 이런 뉴럴 네트워크를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해서
그 다음에 최종 출력으로 오른쪽에 있는 바와 같이 이렇게 그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이렇게 이제 훈련을 시킵니다. 출력이 되도록. 이거를 빅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반복 학습을 시킴으로써 이제 이 훈련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훈련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우리가 어떤 영상이 자연 영상이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영상이 들어오더라도 오른쪽에 우리가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이렇게 출력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왼쪽에 아래 위에 이 두 영상이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거고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 아래 위의 영상이 왼쪽에 대한 그 카툰겐이라는 적대적 신경망을 이용한 최근의 기술이고요. 제일 오른쪽이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한 이제 카툰 애니메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만든 이 애니메겐이 훨씬 더 그 애니메이션스러운 그런 어떤 영상으로 이렇게 변환되었다는 것을 이제 아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중간에 카툰 개안을 이용한 결과하고 저희의 결과를 이렇게 보시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뭐 잔디라든지 나무라든지 집이라든지 하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컬러가 선명하고 그 애니메이션스러운 그런 그 영상으로 변환이 잘 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카툰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붕들이 이 푸른색의 이제 컬러가 이렇게 번져져 있는 어떤 이런 좋지 않는 이런 결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람 부분인데요. 이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이게 왼쪽에 인풋 포토라는 이런 디지털 카메라 영상을 카툰간으로 했을 때는 여전히 그 애니메이션스러운 그런 영상으로 변환이 잘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반면에 사이클 개안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이제 분홍색 박스에 있는 애니메 개안을 이용하면은 훨씬 더 오른쪽에 있는 실제 애니메이션 작가가 그린 그 결과물과 아주 그 유사하게 이렇게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잘 변환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애니메 개안이 훨씬 더 애니메이션스러운 결과를 출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변환하는 애니메 개안의 그 실제 결과물인 동영상으로 만든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일 아래쪽이 애니메 개안을 이용한 애니메이션 변환 영상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것은 카툰 개안을 이용한 결과물이고요. 제일 위에 있는 영상이 실제 이제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디지털 비디오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애니메 개안이 훨씬 더 애니메이션스러운 영상을 잘 출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반면에 카툰 개안은 실제 애니메이션 특성을 잘 반영해서 영상을 변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이렇게 애니메이션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결과를 출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애니메 개안이라는 것은 애니메이션으로 이제 변환할 때에는 사실 작가마다 애니메이션을 그리는 스타일이 다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적대적 신경망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 그 작가들의 그 애니메이션 스타일을 출력하는 그런 어떤 거로 사실은 학습시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가 스타일마다 그 작가에 맞게 별도로 이 애니메이션으로 실제 자연 영상을 변환할 수 있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희가 실제로 개발한 것들은 애니메이션의 그런 각각의 그런 객체들의 특성을 잘 살려서 적대적 신경망을 이용해서 변환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작가의 그런 그 어떤 그 스트로크, 어떤 그리는 그런 어떤 스타일들을 딥 뉴럴 네트워크가 잘 학습해서 변환할 수가 있다는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 스마트 카메라나 이런 데 응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웹툰 영상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인기가 많은데 자연 영상을 이제 웹툰 영상으로 이렇게 변환한다든지 또는 방송 콘텐츠의 어떤 저작 툴이라든지 이런 데에 이제 응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소개해 드릴 내용은 그 업스케일링 기술인데요. 업스케일링은 이제 요즘 이제 우리가 4K나 8K TV가 시장에 나오면서부터 뭐 인공지능을 이용한 압도적인 뭐 업스케일링 기술, 압도적인 화질 이런 것들이 이제 마케팅 용어로 많이 이제 사용이 되다 보니까 많이 잘 알려져 있는 기술인데요. 하드웨어 기술로 이제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연구해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사실은 FHD 영상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있는데요. 이런 FHD 영상을 4K나 FHD 영상은 이제 해상도가 2K에 해당됩니다. 가로가 이제 1920 픽셀이니까 약 2000 픽셀, 즉 2K에 해당이 되고요. 4K 그리고 8K 가로 세로 이제 4배 정도의 이제 그 해상도를 생성시키는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하드웨어 기술은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일찍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신경망을 이용해서
이 업스케일링 하드웨어 기술을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실제로 그 여러 컨볼루션 계층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컨볼루션을 하기 때문에 컨볼루션 계층이 많아지면 복잡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실시간 구현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그 뉴럴 네트워크는 그 약 한 2,500개의 필터 파라미터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경량화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이 딥 뉴럴 네트워크의 가장 문제점이 이 많은 컨볼루션 계층을 거쳐가면서 중간에 많은 출력을 발생시키고요. 그런 출력이 이제 메모리에 저장이 되었다가 다시 읽어와서 그 다음 컨볼루션 계층으로 이제 그 데이터를 넘겨줘야 하기 때문에 하드웨어의 그 리소스도 많이 이제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간에 나오는 출력들을 이제 우리가 보통 피처 맵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피처 맵을 이제 효율적으로 압축하는 그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컨볼루션 연산을 이제 경량화시키는 이런 기술들이 결합이 되어서 초당 FHD 영상을 초당 60장씩 4K 영상으로 변환할 수 있는 이 실시간 그 하드웨어 업스케일링 딥러닝 기술을 이제 세계 최초로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개발 과정은 저희가 저해상도 영상과 고해상도 영상을 쌍으로 빅데이터로 구성을 해서 이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훈련된 네트워크를 이 하드웨어에 FPGA 위에 저희가 이제 실제로 이제 구현을 했는데 이 하드웨어로 실제로 이제 포팅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다운사이징하고 그리고 필터 파라미터뿐만 아니라 결과를 전부 이제 양자화해서 데이터를 굉장히 이제 줄여서 메모리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런 기술들이 결합이 되어서 이 하드웨어의 FPGA 위에 실제로 이제 포팅이 되어서 초당 60장씩 FHD 입력 영상을 초당 60장씩 4K UHD 영상으로 이제 변환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RTL 레벨 코드로 이제 이 본 기술이 이제 제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본 그 CNN 기반 실시간 슈퍼 레졸루션 하드웨어 FPGA 기술은 2K 입력 영상을 4K UHD로 실시간 60장 변환할 수 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일한 하나의 네트워크로 2K 입력을 8K로 업스케일링 하는 것들도 동시에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왼쪽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업스케일링 했을 때의 화질을 나타내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이제 본 하드웨어를 실제로 이용해 가지고 업스케일링 된 그 영상을 나타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른쪽에 그 하드웨어로 출력된 이 4K 영상들이 이런 그 돌의 어떤 이런 돌로 되어 있는 이런 벽의 어떤 그런 그 질감이라든지 이런 바닥의 어떤 질감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콘트라스트가 높게 이렇게 출력이 된다는 것을 왼쪽하고 비교해 일반적인 기술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좀 더 이제 상세하게 보면은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왼쪽에 있는 것에 비해 가지고는 더 선명한 어떤 출력을 고해상도 출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건물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제 엣지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선명해야 하는데요. 본 그 하드웨어 딥러닝 기술이 일반적인 그런 그 기술보다는 좋은 선명도의 출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 하드웨어 실시간 하드웨어 딥러닝 이 기술은 저희가 이제 4개의 어떤 특허를 국내에 이제 출원해서 등록을 받았고요. 지금 미국에 4개의 특허로 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에 6개의 특허로 5개의 특허로 지금 현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 특허의 이제 그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 보통 이제 이미지는 굉장히 대용량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외부 메모리가 없이 램을 사용하지 않고 라인 버퍼만 사용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상의 입력을 라인 단위로 입력을 받을 수 있는 구조, 그리고 라인 단위로 입력을 받아서 실제로는 2D 컨볼루션을 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라인 단위 출력을 실제로 지원하는 그 컨볼루션 연산, 그리고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이제 그 컨볼루션 계층의 출력이 나오는데 이런 특징 맵 출력들을 실제로 이제 양자화해서 압축할 수 있는 이런 기술, 그리고 이거를 이제 그 파이프라인으로 병렬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기술, 이런 4가지 기술들을 실제로 이제 TV라든지 이제 DRAM을 사용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하드웨어, 경량화된 어떤 하드웨어를 설계할 때는 굉장히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런 필수 길목에 있는 어떤 이런 그 특허를 저희가 출원해서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가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본 기술과 관련해서는 이제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제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에 CES에서 그 카이스트 기술 사업화 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CES에서 저희가 이제 카이스트 부스에서 본 이 기술을 이제 저희가 이제 전시를 했었고요. 실제로 이제 HMD를 만드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회사 중에 한 회사로부터 본 기술에 대해서도 많은 컨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소개드릴 내용은 하드웨어가 아니고 이제 순수하게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2K에서 4K, 4K에서 8K 그리고 2K에서 바로 8K로 가는 이런 그 업스케일링 기술을 저희들이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멀티 GPU를 이용해서 아까 하드웨어 기술보다는 더 복잡하고 그리고 더 정교한 출력을 낼 수 있는 업스케일링 딥러닝 소프트웨어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본 기술은 실제로 이제 그 쿠다 C 레벨로 실제로 구현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속으로 연산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2K에서 4K로 변환하는데 4개의 타이탄 RTX 4개로 구성을 했을 때에 초당 51장의 프레임을 실제로 이제 출력할 수 있는 그런 속도로 이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압축되어 있는 이런 영상이 있을 때에 만약 HEVC로 압축이 되었을 때는 이걸 HEVC로 디코딩해서 이거 루미넌스 Y 신호에 대해서 이 슈퍼 레졸루션 업스케일링을 구현하고요. 그리고 칼라 신호에 대해서는 빠른 연산을 위해서 이제 바이큐빅 업스케일링을 통해서 실제로 업스케일링해서 이 두 개를 결합해서 출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런 Y 신호를 실제로 이제 업스케일링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멀티 GPU를 쿠다 레벨에서 구현이 되어 있는 멀티 GPU를 이용을 해서 4개의 입력의 신호를 4개의 화면으로 분할해서 각각 GPU에서 실제로 업스케일링이 수행된 뒤 하나로 여기 결합이 되어서 이렇게 출력할 수 있는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2K로 8K, 즉 가로 세로 4배니까 면적으로는 16배를 업스케일링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기술들을 이용했을 때 왼쪽에서는 굉장히 영상이 선명하지 않는 블러한 영상을 볼 수가 있고 오른쪽은 이제 업스케일링 기술을 이용했을 때에 굉장히 선명도가 높은 업스케일링 출력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른쪽도 마찬가지고요. 오른쪽도 건물의 이 왼쪽은 이 데칼코마니 형태로 이렇게 영상을 대비시켜서 이렇게 했는데요. 왼쪽은 일반적인 업스케일링 기술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이런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이렇게 업스케일링 했을 때에 오른쪽 영상이 왼쪽에 비해 가지고 이 건물의 이런 창틀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4K 영상이나 8K 영상을 실제로 이제 압축해서 전송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 전송 대역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이 원본 영상이 만약에 우리가 4K나 8K일 때 이걸 사이즈를 2분의 1로 줄였을 때에 면적이 4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량을 줄여서 그리고 압축을 합니다. 압축을 해서 전송을 하고 해상도가 낮은 영상으로 복원을 해서 좀 전에 설명드린 이런 업스케일링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이걸 큰 영상으로 이렇게 펼치는 이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거를 그냥 이렇게 나이브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실제로 여기에 압축이 일어나면서 많은 화질의 열화가 발생이 됩니다. 이런 열화들이 업스케일링 하는 과정에서 전폭이 됨으로써 화질이 이렇게 많이 열화되는 이런 것들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본 연구실에서는 이런 업스케일링을 시킬 때에 화질 열화가 되어 있는 것을 감소시키면서 업스케일링을 동시에 시키는 이 코딩 아티팩트 리덕션, 그래서 CAR 그리고 슈퍼 레졸루션 이런 거를 CAR SR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이런 딥러닝 기술을 저희가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8K를 그대로 압축해서 전송해서 그대로 이제 펼쳤을 때에 우리가 보통 한 100mbps로 우리가 압축해서 전송을 한다고 했을 때 이 8K를 4K로 줄이고 그 다음에 4K를 실제로 2K로 줄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2K로 전송을 해서 죄송합니다. 여기 4K인데 그리고 이제 4K로 다시 받아서 이제 8K로 업스케일링 했을 때에 이거를 실제로 이제 굉장히 40mbps로 대역폭을 이용해서 이제 영상을 이제 전송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왼쪽에 8K 영상을 그대로 했을 때 하고
실제로 제한한 방법을 사용했을 때하고 실제로 이제 비교했을 때에 전송 대역폭을 40%만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반 이하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화질 차이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효과적으로 했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방법들을 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이제 오른쪽에 제한한 방법이 훨씬 더 이렇게 선명한 어떤 영상들을 우리가 출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은 굉장히 블러한데요. 일종의 기존의 방법들은 그래서 오른쪽은 훨씬 더 선명한 영상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이제 사람들한테 이거를 실제로 주관적 화질 평가를 이제 실시를 했습니다. 해서 실제로 100mbps로 사용했을 때하고 40mbps로 사용했을 때에 오히려 제한한 기술이 훨씬 더 주관적 화질 점수가 5점 만점에 3.96점을 받았을 정도로 더 좋은 화질을 저희가 이제 구현을 했습니다. 기존에 실제로 줄이지 않는 것보다 좋은 화질을 얻었던 이유는 압축이 풀리면서 압축 왜곡을 실제로 이제 완화시키면서 업스케일링 했기 때문에 더 좋은 주관적 화질을 이제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이제 초고해상도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의 이제 본 기술이 사실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낮은 전송 대역폭을 이용하고도 높은 주관적 화질의 서비스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임으로써 활용도가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요즘같이 이런 비접촉 그런 어떤 그 응용 서비스, 특히 뭐 비접촉 원격 진단이라든지 뭐 비접촉으로 하는 이런 그 영상 서비스에는 본 기술이 굉장히 작은 전송 대역폭을 이용하고도 좋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유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관련 어떤 기술들은 마찬가지로 언론 매체를 통해 가지고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본 연구실에서는 그 위성 영상에 대한 슈퍼 레졸루션이라든지 그 위성 영상에 대한 그 위성 영상을 이제 칼라화 시키는 펜 샤프닝 또는 펜 칼라라이제이션 영상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안개가 낀 영상을 안개가 제거시키고 맑은 영상으로 변환시키는 이런 그 딥러닝 AI 인공지능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단일 영상, 비디오 영상에서 우리가 깊이 영상을 우리가 추출하는 이런 생성하는 이런 그 딥러닝 기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영상의 어떤 표적을 검출한다든지 인식하는 이런 기술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으로 저희 연구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딥러닝 기반 그 비디오 처리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